최정상 선수들의 스윙을 만나는 시간, 개국 특집 레슨쇼 스윙 더 K PGA 안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달래입니다. 네. 남자 프로골프의 중심 채널 SBS 골프2 개국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선수들의 입담을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선수들의 스윙을 뽐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맞습니다. 최정상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서 꿀팁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혹시 진달래 아나운서는 네. 뭐 이렇게 선수들에게 팁 같은 거 배우고 싶었던 거 좀 있나요? 배우고 싶었던 건 아무래도 남자 선수들의 드라이버 샷은 어떨까? 뻥뻥 때리니까. 네, 얼마나 나가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꼭 배우고 싶어요. 자, 과연 선수들이 어떤 스윙을 보여주게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최호성 프로입니다. 낚시꾼 스윙. 네, 오늘 레슨 시간인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평소에 하는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는 시니어라는 거를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약하게 좀 이렇게 깔아놓고, 예, 좋습니다. 예, 우선은 이 티를 이렇게 보시면 티가 조금 저는 일반 티보다 좀 더 깁니다. 예, 이게 이제 룰상은 아마 10.6mm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10cm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좀 티를 평소보다는 좀 높게 꽂는데요. 꽂게 되면은 보통 한 8cm 정도 될 거예요. 예. 보통 저렇게 이제 긴데 볼을 잘 이렇게 세우신다. 보시면 여기 8cm 티인데 살짝 늦. 좀 예, 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높게 티를 꽂고 하시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휘두르기가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중심에 맞추기는 힘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정상적으로 칠 때와 좀 몸을 좀 많이 이제 서서 칠 때랑의 이제 거리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스윙이죠. 네. 예. 최우성 선수가 하는 그냥 스윙이 노멀한 아니라, 스윙. 네. 예. 원래는 낚시꾼 스윙을 보여주시는데 그쵸, 지금은 그쵸. 그냥 보통 골퍼들이 하는 스윙.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몸을 서서 하는 스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몸을 많이 서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부상 방지도 좀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휘둘렀을 때는 사실은 이제 발목이라든가 뭐 무릎, 고관절 이런 데가 좀 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상 없이 오래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연습을 통해 가지고 제 몸에는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획 돌아버리죠. 이 낚시꾼 스윙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몸이 더 돌면 저희들하고 눈 마주치. 예, 근데 실제로 낚시꾼 스윙을 하니까 거리가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캐리도 더, 예. 탄도도 더 네. 높아지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몸을 이제 푸는 상태인데 예.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릴 것 같으면은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시작은 힘을 빼셨다가 치실 때 힘을 확 많이 넣으세요. 맞아요. 넣으시다 보면은 이 뭐랄까 이게 이 잡아당기는 스윙이 되고 헤드가 이렇게 쭉 앞으로 이제 목표물 쪽으로 뻗쳐가는 게 좀 짧게 갑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힘을 이렇게 넣으셨다가도 치실 때는 힘을 푸셔야 돼요. 예, 푸셔서 헤드가 최대한 내 몸에서 멀리 타겟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예.
근데 정말 유연하시네요. 와. 아, 280. 와, 더 멀리 갔어요. 와. 예, 거리가 조금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예. 300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힘을 쓰셔야 돼요. 힘을 안 쓰고는 거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 19분 중에는 이 시작은 공을 이렇게 쳐다보셨는데 치실 때는 공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을 끝까지 주시를 하시고 중심에 이렇게 잘 맞으셔야 돼요. 예. 똑같은 힘을 썼을 때 중심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실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와, 굿샷. 어. 자, 이번에 아, 예, 비슷하게 가네요. 예. 아, 아, 286m. 286. 예. 휘지를 않네.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꽂으시기보다 타겟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예, 한 1cm 정도 아, 더 타겟 기울여서. 방향을 기울여 주시면 여기 아주 미세한 뭐랄까 중력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일단 확실한 건 예. 1cm는 더 가겠네요. 맞습니다. 예. 아, 이렇게 우리가 살짝 보통, 가니까 예. 예, 그만큼 더 간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잔디로 보면은 순결, 역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래서 요즘에는 또 한 가지가 거리가 티샷이 멀리 가는 추세고 또 티샷이 시작이 멀리 가면은 훨씬 골프가 좀 수월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 힘을 쓰셔야 되고 예, 그렇게 몸을 쓰셔야 거리가 납니다. 네, 아이고 조금 잘못 맞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셋업 하실 때 되게 크로즈를 많이 쓰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 저는요. 그 예전에 저도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이렇게 스윙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공이 왼쪽으로 자꾸 가니까 예, 예. 이게 왜 그렇지 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쓰다가 점점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예. 아. 근데 이제 한창 이게 일본에서는 예. 칠 때는 보통 이제 그 여기에 기차철로처럼 이렇게 쓴다면은 보통은 선수들이 이렇게 치죠. 그 저는 자꾸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하니까 우측에 계시는 갤러리 분들이 이렇게 피하시는 거예요. 네. 아. 야. 네. 그래도 이 어떤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다양성. 예. 뭐 사람이 우리 얼굴 모습이 다 틀리듯이 스윙도 다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한테 나한테 잘 맞는 스윙을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도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예. 최호성 선수가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 스윙을 일반인 분들이 무조건 따라할 수는 없지만 메커니즘 자체는 대동소이하고 네. 공 끝까지 보고 예, 뭐 이런 주의사항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0이 안 가네요. 그 전에는 갔었는데. 오, 이번에 오, 좋아요. 조금 더 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옆에서 이 선수들도 같이 보면서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대단하다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드라이버 티를 저렇게 높게 꽂으면은 일단 불안해서 스윙을 못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타에 맞춰야 되니까요. 정말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신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최호성 선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으로 또 드라이버 레슨을 좀 보여주겠다. 지금 큰형님에 이어서 막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큰형님 보시고 좀 자극이 좀 됐나요? 네, 너무 똑바로 멀리 치셔서 긴장이 되는데 예예. 그래도 제 장기도 드라이버기 때문에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샷 멀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배용준 선수가 드라이버샷 멀리 보내면서도 똑바로 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선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드라이버를 멀리 똑바로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멀리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이게 몸이 저는 많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최대한 몸 고정시키고 일정하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너무 이렇게 하체가 양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다 보면 이게 스웨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또 몸이 앞으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좀 가운데서 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소리가. 제가 아직 몸이 안 풀려가지고 어쩐지 워밍업을 안 하더라. 네, 아니 연습 때보다 지금 네.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빈 스윙을 하고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싱 한번 해요. 빈스윙도 좀. 빈 스윙 하실 때도 이렇게 몸을 좀 가운데서 고정시킨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와. 야, 300이 거의 다 됐네.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너무 움직임이 없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체중 이동도 더 잘 시킬 수가 있는데요. 체중 이동을 하는 방법은 이제 너무 양쪽으로 하체 움직임이 많이 없더라도 또 발 움직임으로 조금 체중 이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드레스 쓰시고, 그리고 백스윙 드실 때 왼쪽 뒤꿈치를 떼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떼주시고, 다운스윙 때는 좀 이 왼쪽 뒤꿈치를 뗀 거를 좀 밟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치면 확실히 그 자리에서 체중 이동이 좀 잘 되면서 더 강력하게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 발 뒤꿈치를 한번 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자, 이번에는 더 멀리 갔어요. 우와. 297m. 이게 실제 스윙에서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연습 방법만 그렇게 하나요? 제가 필드에서도 팝5에서 투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리고 좀 멀리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할 때도 체중 이동을 좀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럴 때마다 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얼굴은 진짜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겨가지고 샷할 때는 그냥 살벌하게 때리시네요. 살벌하게 치는 게 좋은 것 저 같아서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쳐보겠습니다. 왼쪽 발을 뒤꿈치를 많이 안 떼주셔도 되고 살짝만 떼주시는 느낌만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방향 너무 좋은데요? 피니쉬를 저 자세로 저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와, 이번에 와, 298m. 칠수록 더 늘어나네요. 이게 몸이 점점 풀리니까. 300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밸런스도 너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드릴을 알려드렸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치다 보면 거리만 좀 늘고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윙은 너무 빠른 스윙보다는 조금 일관성 있는 스윙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백스윙 그렇게 빨리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만이라도 좀 천천히 뺀다고 생각하시면 확실히 백스윙 리듬에서도 일관성이 생기고, 그리고 타이밍도 좀 잘 맞아서 확실히 컨택 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 회전하는데도 좀 좋나요? 회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 몸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체중 이동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와, 굿샷. 아, 진짜 실제로 보니까 백스윙이 정말 느리네요. 와. 정말 멀리 간다. 와, 300m가 넘었어요. 네. 아, 정말 실제로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천천히 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구분 동작처럼 살짝 멈췄다가 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저 좀 일관성을 중요히 생각해서 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서도 성재형, 임성재 예. 프로님이 좀 백스윙을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거의 네. 슬로우 모션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는 스윙이기도 해서 아. 좀 보고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저도 따라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선수들 보기 어때요? 너무 스윙이 좋은데요? 네, 리듬에 대해서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리듬을 생각을 할 때 네. 머릿속으로 뭐 숫자를 센다거나 뭐 이렇게 본인만의 방법이 있어요? 아 저는 숫자를 세거나 그러진 않고 최대한 좀 여유롭게 뺀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그래도 너무 급해지기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여유 있게 길게 빼자고 생각하고 치면 그래도 아크도 더 넓어지고 더 멀리도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밸런스는 어떻게 잡? 밸런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드릴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왼쪽 발 뒤꿈치를 좀 떼면서 밸런스를 좀 잡으면서 체중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밟을 때 그 체중을 많이 신경 써서 네, 밸런스를 체중 잡는다? 이동을 계속 신경 쓰면서 이게 왼쪽 뒤꿈치가 떨어지면 조금 더 머리는 고정이 되니까 이게 체중 이동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배용준 프로 거리 멀리 가니까 자꾸 우리 질문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가 뭔가 봐요. 지금 이제 뽑아 먹으려고. 야, 이게 참 벌써부터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멀리 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최효성 프로님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용준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똑바로 가는 방법. 네. 뭐 꿀팁 뭐 하나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똑바로 가는 방법은 우선 다운스윙 임팩트 때 좀 아마추어 분들은 세게 치려는 분들이 많으셔서 머리가 뒤쪽으로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그 공간에서 회전을 하면서 머리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뒤처지다 보면 체가 뒤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체의 움직임이 뒤쪽으로 움직여서 깎여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머리를 좀 고정시키고 체중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더 똑바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머리가 핵심이었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계속 피니쉬를 잡고 있으면 안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밸런스를 잡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니쉬를 이렇게 놓치는 것보다는 예. 잡고 있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 오히려 잡고 네, 있는 걸 오히려 추천한다. 잡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형들이 옆에서 계속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필드 연사가 되겠는데?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멀리 똑바로 한번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멀리 가. 밸런스가 진짜 좋아. 와, 이번에도 300m가 넘었습니다. 와, 아, 지금 김경태 선수가 옆에서 어떻게 저렇게 서 있지라고 하시는데 못 따라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좀 후배 스윙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현실감 없는 와, 실감이 없다. 어떻게 20승 가능할까요? 20승이요. 아 그건 쉽지 않나 보다. 그거 어려운 건데. 본인 기록은 깨기 어렵다 이거죠. 워낙 존경하는 프로님이셔서 예. 해보겠습니다. 그거 뛰어넘어야죠. 네. 예. 와, 이렇게
배용준 선수의 멀리 똑바로 치는 드라이버샷 배워봤습니다. 300m가 넘었어요. 와, 진짜 KPGA 투어를 보시면 이 스윙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이버샷 레슨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김경태 프로의 레슨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 어떤 레슨 준비하셨나요? 저는 아이언샷 탄도 조절하는 거 준비했는데요. 한도 조절이요. 거의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 안 하시는 이제 까먹고 좀 거의 방향이나 거리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죠. 이제 거의 잊고 계셨던 부분들을 한번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경태 선수의 아이언샷 탄도 조절 노하우 지금부터 배워보시죠. 네, 저는 이제 오늘 아이언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든 분들이 이제 아이언샷 하면은 뭐 보통 방향, 그다음에 거리 이제 이 두 가지를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코스에 나가면은 바람이 부는 날이 안 부는 날보다 훨씬 많고 또 이제 앞바람, 뒷바람에 이제 치는 샷들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바람 불면 당황도 많이 하시고 거리 조절에 많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는데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이제 탄도 조절하는 이제 특히 앞바람이 이제 많이 불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샷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시합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 바람 불 때 오히려 저는 좀 성적이 좀 좋은 편인데 이제 그거를 설명을 일단 한번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몇 번 아이언이죠? 지금 7번 아이언이고요. 이제 보통 원래 치던 대로 이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냥 평소 치던 대로 친 거고요.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면은 백스윙하고 다운스윙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요. 거의 공에 거의 도달했을 때 팔로우 스루로 공을 저는 치는 편인데 이 팔로우 스루로 거의 탄도를 조절하는 편인데요. 일단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공이치가 한 개 정도 오른발로 오시고요. 나머지는 스윙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고 포커스를 무조건 다운스윙 말고 팔로우 나가는 쪽에다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낮게 쳐봤는데요. 이제 이 샷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팔로우 스루가 최대한 낮고 길게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세팅을 왼발에서 오른발로 해놨기 때문에 손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모든 분들이 샷 하실 때 공이 맞고 난 이후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피니시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낮게 길게 가실 수 있는 만큼만 여기서 멈춰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임팩트 이후가 중요하네요. 제가 시합 때 가장 많이 쓰는 포인트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낮게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구질을 사실 칠 수 있어서 던져주면은 살짝 들어온 느낌으로 칠 수도 있고 잘라주면은 살짝 페이드 느낌도 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스윙이 원래 왼발에 가 있고 휘두르다 보면은 바람 부는 날 굉장히 좀 많이 고생들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 샷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던져주면 드로우가 나고 자르면 페이드가 난다는데 그거 본인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정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상황보다 좀 다르게 일반적인 스윙을 하는 것보다 공을 오른발에 놓으면은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내 채가 안쪽으로 빠진다거나 던질 수 있거나. 근데 이제 왼발에 오게 되면 이제 드라이버처럼 왼발에 놓게 되면은 채를 휘두를 수밖에 없는 멈출 수가 없거든요. 이게 중간에 자를 수가 없는데 네, 오른발에 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팔로우 스루를 좀 더 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탄도 변화에 따라서 캐리 거리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제 사실 바람이 불 때는 좀 공을 빨리 떨어뜨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캐리를 좀 적게 그죠. 떨어뜨리는 그래서 거예요. 공이 예를 들어서 내 7번 아이언이 150m가 나간다. 그러면 140을 치는데 이제 빨리 떨어뜨리는 거죠. 아무래도 좀 바람 불 때 많이 공중에 있게 되면은 사실 얼마가 나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본인이 거리를 좀 잘 아셔가지고 본인 거리를 좀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공을 낮게 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높은 탄도랑 낮은 탄도 좀 비교해서 샷을 보여주세요. 아, 네, 일단 높은 탄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높은 네. 탄도. 높아졌네요. 조금은 덜 갈 수는 있는데요. 아. 공을 정말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네요. 아니 권성열 선수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 친구가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공을 막 치면 너무 얄미울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이 얄밉죠. 본인 그날 몸 아프다는데 그날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잖아요. 아. 네,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공략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선수들보다도 구질이 많다 보니까 더 유리하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한테 이제 가장 치기 좋은 샷들은 낮은 샷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은 얘기한 것 같아요. 낮은 샷을 할 때 손목이 쓰임이 좀 줄어드니까 네, 볼 컨택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맞아요. 거죠. 네. 네. 무조건 낮게, 낮게. 네, 낮고 포커스를 여기를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네. 여기만 생각하고 팔로우스로만 생각하고 내려오시면은 아. 훨씬 더 컨택이 잘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 봤을 때 맞아요. 이거 어떻게 따라해요?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니 말로 들었을 때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네. 그래도 아마추어 입장에서 조금 더 좀 꿀팁 뭐 하나 더 좀 꺼내 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글쎄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사실 트렌드가 이 왼쪽 손목이 구부러지지 않는 보호 동작이 굉장히 예. 트렌드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으로 치지 않고 좀 오른손으로 치는 편인데 저는 조금 하나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무작정 낮게 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오른쪽 손목의 각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아, 생각합니다. 오른쪽 손목 각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어드레스 때 지금 섰을 때 오른쪽 손목에 각이 있잖아요. 예. 이게 펴지지 않게 해요. 아, 펴지지 않게. 네, 쉽게 설명하면 이제 릴리스 없이 몸통으로 릴리스를 하는 느낌인데요. 아. 그러니까 팔은 계속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가면서 내 몸으로 릴리스를 하는 느낌. 그럼 그 각은 계속 유지를 하나요? 네, 그렇죠. 각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의 낮게 치는 사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낮게 치는 포인트는 손보다는 몸 쪽이다. 네, 손을 유지하시면서 몸을 돌리시는 거죠. 몸을 돌린다. 네.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많이 펴지죠.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좀 몸을 돌리시고 근데 이게 손이랑 몸이랑 같이 돌면 공이 굉장히 왼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만 좀 오른발에 놓으시고 팔로우 스로를 느끼시면은 훨씬 더 똑바로 낮게 치실 수 있어요. 그럼 시청자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이제 왼쪽 손목이 보호가 되는 느낌이 많이 강한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하시기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고 몸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손목 각을 잘 유지해 주시면 돼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몸을 멈추시고 팔로 릴리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리부터 방향, 탄도를 다 이제 맞추기가 어려우신데 생각하시긴 거는 오른쪽 손목의 각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몸으로 로테이션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시면서 몸으로 로테이션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몸의 릴리스를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탄도와 거리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김영성 선수 그 오른쪽 손목 각을 유지하는 게 네.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이론이기도 하고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다 멈추면서 아까 김경태 선수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헤드 컨트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뭐 정확성도 뭐 정확성, 뭐 탄도, 뭐 다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스윙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승을 했군요. 엄청 부러우신가 봐요. 이렇게 괴물 김경태 선수의 아이언샷 탄도 조절 노하우를 배워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김영성 선수의 레슨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페이드가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거구나. 아이언은 정확하게 쳐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페이드를 치는 법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성 선수의 아이언, 페이드 칠 수 있는 노하우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이언 페이드 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페이드 칠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클럽 선택입니다. 클럽을 선택을 할 때 아이언마다 각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뭐 각 용품마다 다 있겠지만 이렇게 스트레이트 넥을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넥이 있고 스트레이트 넥이 있는데 스트레이트 넥이 이제 페이드를 치기가 좀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이 뒤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앞에서 맞기 때문에 손목을 안 써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스윙하기 쉬운 클럽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럽 모델을 선택할 때 그거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먼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페이드를 칠 때 첫째 제일 목표보다 스탠스를 오픈 스탠스를 하시고 왼쪽 가슴에 공을 두신 다음에 스윙을 하시면 백스윙이 스탠스에 따라서 백스윙이 약간 아웃사이드로 들 수밖에 없고 이 스탠스에 따라 약간 아웃사이드 인으로 공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만 왼발에 두시고 오픈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페이드가 납니다. 보통 아이언샷 드로우 구질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왜 페이드 구질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페이드는 그린에 떨어져서 스핀이 반대로 먹기 때문에 떨어져서 그렇게 튀어나가지 않고 스핀이 바로 먹을 수가 있고요. 드로우 구질은 이렇게 떨어져서 더 많이 굴르기 때문에 정확한 샷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PGA 투어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은 공을 치기 때문에 드로우를 쳐도 이 잔디의 이 높이 때문에 공을 잘 세우더라고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본 투어나 이런 데 이렇게 스핀을 이렇게 줘서 좀 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언은 정확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페이드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페이드를 치는 편이신가요? 아이언샷? 저는 페이드를 자주 쳐요. 다른 선수들은 어떠세요? 저는 원래 구질이 페이드인데요. 아, 페이드가 확실히 좀 많이 굴르지 않는 편이어서 예. 그린 세울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최호성 선수도요. 저는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고. 상황 맞게. 네. 여기서 아까 김영태 선수도 얘기했듯이 페이드를 칠 때 중요한 거는 약간 오른쪽 손목 저도 오른쪽 손목 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쪽 손목 각이 절대 풀리지 않게끔 공이 맞추는 게 되게 큰 키 포인트인데 제가 그거 여기 이 손목 각을 좀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공의 위치는 왼쪽 가슴 앞에 두고 오픈하고 손목만 신경 써서 쳐볼게요. 페이드 예쁘게 난다. 와. 그러면 페이드를 치게 되면은 보통 일반 스트레이트 구질에 비해서 비거리의 차이는 있나요?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게 프로 아마추어에 좀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빼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로프트 각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페이드를 친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뭐 15야드가 적게 간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페이드 아까 김경태 선수가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바디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서 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로프트 각이나 뭐 이런 이 스윙 패스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이드를 쳐도 뭐 저희 말로 파워 페이드라고 하는
공을 많이 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마추어 골퍼들은 페이드샷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럼 좀 따라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 페이드가 어렵다는 것보다 멋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보자 때는 다 슬라이스를 치거든요. 네. 상급자가 되면 드로우를 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페이드를 치면 초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치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거리가 나면서 아까 손목을 빼서 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추어도 페이드를 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그 사람들의 보이는 눈보다는 예. 저는 이게 결국은 결과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결과는 확실히 페이드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결과가 계속 좋으려면 역시 손목의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손목의 컨트롤을 하려면 아까 공의 위치나 이렇게 스탠스나 이렇게 이런 공식을 대입해서 항상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스윙을 하시는 게 뭐 백스윙 탑이 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셋업에 대해서만 잘 신경을 쓰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손목 각이 유지돼서 이렇게 헤드에 공이 맞을 때 헤드의 움직임을 최소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영성 선수의 멀리 도망가지 않는 페이드 구질의 아이언샷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레슨이 남아있죠. 회장님 남았죠? 네, 예. 회장님. 네. 어떤 레슨 알려주실 건가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네. 저는 100m 이내에 일관된 샷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뭐 아마추어 구분 없이 스코어가 굉장히 좀 밀접한 샷인 거잖아요. 가장 스코어를 잘 낼 수 있는 키죠. 좋습니다. 마지막 레슨, 권성열 선수의 100m 이내의 샷 노하우 배워보시죠. 네,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요. 100m 이내의 샷 정확하게 치기인데요. 일단 100m 이내를 정확하게 치려면은 항상 일정한 힘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0m 이내의 샷을 컨트롤하는 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갭을 6도 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58도, 52도, 46도.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클럽의 갭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아이언이 뭐 9번 아이언, 8번 아이언 이렇게 한 클럽 변할 때마다 갭은 일반적으로 4도 차이가 납니다. 그 4도의 대략적 10m 기준을 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6도 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5m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자, 힘은 항상 80%의 힘으로 스윙을 해야 됩니다. 웨지는 컨트롤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체이기 때문에 80%의 스윙을 항상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윙의 크기죠. 스윙의 크기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 바로 뭐 흔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시계를 연상시켜 보세요. 시계를 연상시키면 7시,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되겠죠. 웨지는 컨트롤을 하는 체이다 보니까 11시, 12시까지는 갈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 힘의 80%의 힘으로 9시 기준의 백스윙을 들었을 때 거리가 몇 미터가 나가는지 본인이 스스로 기준을 정해야 돼요. 한번 쳐볼게요. 58도의 클럽이고 9시에 스윙을 했을 때 대략 캐리 60m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58도와 52도는 6도의 갭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략적 15m가 차이가 나겠죠. 52도의 클럽인데요. 58도보다 더 로프트가 6도가 서 있는 52도. 그럼 52도를 쳤을 때 75m가 나가야 맞는 거겠죠. 네. 똑같이 80%의 힘으로 9시까지 백스윙을 들고 쳐보겠습니다. 자, 75m. 우와. 우와. 아니 떨렸을 제가 것 잘 같아요. 친 건가요?
길이가 좋은 건가요? 아, 이 정도면 AI 수준으로 네. 정확하신데요? 지금 52도 기준에 또 75m가 갔죠. 예. 그럼 제가 웨지를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6도 차례인데요. 네. 46도를 쳤을 때는 몇 미터가 갈까요? 90m. 맞습니다. 네. 90m가 가게 됩니다. 자, 똑같이 80%의 힘으로 백스윙은 9시까지. 자, 이번에도 정확하게 떨어질까요? 90m. 90m. 조금 더 갔어. 넘었네요. 조금 네. 더 갔어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웨지샷 같은 경우는 힘을 뺐다, 힘을 줬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스윙에 똑같이 일정한 힘을 가하고 로프트가 다른 클럽으로 거리를 조절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웨지 본인이 쓰고 있는 웨지의 로프트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볼 컨택이 일정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볼 컨택이에요. 볼 컨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축입니다. 축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짧은 채라도 컨택이 일정할 수가 없어요. 드라이버처럼 춤을 추듯이 스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을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축에도 똑같이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냐? 사람마다 틀려요. 선수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린데 왼쪽 어깨에 축을 두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 뭐 왼쪽 발목에 두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명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치를 기준으로 여기에 축을 두고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보면 축을 뒀을 때 헤드가 가장 힘을 받으려면 여기 축이 많이 움직이면 안 되죠. 이 원리인데요. 똑같이 명치에 축을 두고 명치를 항상 잘 고정시키고 백스윙을 들고 임팩트를 하고 피니시까지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80%의 힘으로 백스윙 크기를 미리 생각하시고 명치가 공에서 멀어지지 않게 치는 거죠. 아, 네, 명치가 공에서 멀어지지 않게는 어떤 말이냐면은 공 위에 명치가 있죠. 이 거리가 백스윙할 때 멀어지거나 팔로우 스루가 나갈 때 과도하게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쳐볼게요. 80%의 힘으로 백스윙 9시까지. 네, 대략적 90m죠. 네. 이렇게 100m 이내 웨지샷 백스윙 크기로 조절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보통 다 다르잖아요. 이 조절하는 방법이. 보통 김영승 선수는 네. 어떻게 하세요? 저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99시에 뭐 사람마다 특별히 선수마다 기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공의 위치의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공을 스핀을 먹인다고 해서 아마추어 분들은 보통 이제 오른발이 둬가지고 강하게 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스핀이 더 일정하게 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공을 강하게 치려면 스핀 양도 매번 조절이 어렵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뭐 명치 같은데 공 위치를 두고 항상 일정하게 그러니까 뭐 9시면 9시 뭐 이렇게 두고 하는데 역시 그래서 회장님 다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하고 싶은 네. 게 이제 클럽마다 아무래도 스윙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고 신경 쓰는 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아이언하고 웨지하고 샷을 할 때 어떤 점을 조금 차이를 두고 샷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이언 같은 경우는 웨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스윙을 해도 돼요. 예. 예를 들어 보통 웨지 같은 경우는 항상 3쿼터 이상이 생기면은 미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한 번만 쳐볼게요. 이건 46도 웨지 클럽인데 아이언 치듯이 이렇게 풀스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파르기 때문에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웨지 같은 경우는 늘 항상 3쿼터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3쿼터. 10시 방향까지 2시 방향까지 예. 늘 이 기준을 두고 이 안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오늘 뭐 안 배운 게 없어요. 드라이버 그리고 아이언 그리고 마지막 웨지까지 예. 이 5 선수들의 레슨을 들어봤는데 왜 이 선수들이 KPGA를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